저희 회원님들에게 앞으로 해외 선물에 대하여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선물 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하기에 앞서 해외 선물이 무엇이고 왜 생겼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투자자들이 이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만 본다고 수익 낼 수 없는 게 투자죠. 투자 상품의 기본 개념과 이해도가 있어야 시장 움직임의 펀더멘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간단하게 파생 상품의 개념과 선물 거래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무리는 해외 선물 실매매 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김이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말 그대로 파생 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곳이 미국 시카고인데요. 이 넓디 넓은 세계에서 왜 하필 시카고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그 시카고의 지리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시카고를 기준으로 인근에 위치한 네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인디애나주, 또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주, 이 5개의 주에서 미국 전체 옥수수의 60%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 가운데 미국 5대5에 위치한 곳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여기 있죠? 즉 농업과 상업이 만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이 파생 상품은 1851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와 그리고 상인이 가격방어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1970년도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금융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과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이 개발되어서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 투자의 핵심 개념 3가지 중 이미 2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방어를 위해, 두 번째는 금융 리스크 해지를 위해. 가격 방어가 되는 이유는 다시 농부와 상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추수하는 시기에 풍년일지 흉년일지 무당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죠. 그 해에 적당한 햇빛과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릴지 말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가 됐든 농작물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게 상인의 마음이죠. 어쨌든 농부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상인 역시 올해 풍년일지 흉년일지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상인도 농부로부터 싸게 농작물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 계약을 합니다. 바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을 특정 가격에 인수 또는 인도하는 약정 거래입니다. 추수 때 풍년일지 흉년일지 모르지만 씨앗 뿌릴 때 미리 얼마에 팔겠다 또 얼마에 사겠다라는 약정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수확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손해를 또 다른 한 명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리스크 해지를 하는 이유를 볼게요. 원유 비즈니스로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원유는 2가지 리스크가 존재하죠. 바로 환차손과 유가의 변동이죠. 원유 수출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하거나 자국화폐가 약세라면 불리합니다. 이 똑같은 양의 원유를 팔아도 적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한 배럴당 100불에 팔기로 했는데 팔기로 한 현재 시점에 유가가 80불이라고 한다면 나는 시장보다 20불을 싸게 주고 파는 격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또한 달러가 강세라면 같은 원유를 판 100불로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불로 12,000원밖에 못 바꾸게 되는 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역시나 이 원유 수입자 입장에서도 또 반대 입장에서도 유가가 상승하거나 자국화폐가 강세라면 불리해지는 건 동일하죠. 똑같은 양의 원유를 사도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통화 가치와 유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통해 리스크 헤지를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선 더욱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수입자 입장에선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제거해서 자국 시장에서 더 크게 한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리스크 테이킹,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성 추구를 하는 겁니다. 주로 공격적인 사모펀드나 투자펀드가 많이 진행하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리스크 헤지보다는 마지막 리스크 테이킹을 통한 트레이딩이 주 목적이겠죠. 이 파생상품의 거래의 매력 포인트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부한 거래량입니다. 얼마나 거래량이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 코스피 시총이 2,000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애플의 주식이 시총 2,500주입니다. 여기서 애플의 시총이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높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아는 대기업, 이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를 비롯한 200개의 기업 시총보다 애플이 높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2,000조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전체 시총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30억이 있으면 가격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외환시장에서 30억이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죠. 거래량이 많으면 사려 할 때 살 수 있고 팔려 할 때 팔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가격이 올라야만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내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높은 바잉 파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레버리지 제도입니다. 보통 FX 종목들은 한 계약 거래를 하기 위해서 1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10만 불이 원화로 따지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50만 원만 있어도 한 계약이 거래가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즉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요 네 번째로는 상장 폐지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두기 때문에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이 기업 가치라는 게 때론 종이 조각보다도 못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파생 상품에는 상패가 없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파생 거리, 특히나 장외 파생 거리는 24시간 그리고 주 5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시장이 개장할 때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24시간 중 18시간 정도가 움직임이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 선물과 외환 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변동성인데요. 아까 높은 변동성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있으나 반대로 높은 변동성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 리턴에는 항상 하이 리스크가 동반되는 법이죠. 수익이 난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자각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입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유지 증거금이 필요한데 손실이 발생해서 이 유지 증거금보다 내가 보유한 자금이 낮아지게 되면
강제 청산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또 그만큼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주식과는 명확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 그리고 외환 거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요 첫 시간인 만큼 선물 거래 개념에 대해서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선물은 장단점이 확실하고 뚜렷한 상품이지만 이런 장점을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전문 트레이더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나 궁금하신 부분 좀 남길 수 있게 여기 채팅창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고 물어보실 부분 있으시면 또 지금 생각 안 나셨던 거 있으시면 링크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